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000만원입니다. 이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요. 한일 단조 한 종목 가지고 있다가 손절하고 나니까 딱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7월 달에 제가 새롭게 시작할 때 1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요. 딱 지금 처음 출발하는 고금액에 왔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방향이 잘 안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것과 다르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했던 걸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미증시가 좀 의미있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2.3% 정도 상승했고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물가는 많이 높지만 지금 제가 저번 주 초인가 저전문 주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탄탄한데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다른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었죠. 미국 경제는 견조한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괜찮다고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눈치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속도를 좀 약간 이제 여유를 좀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계속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증시가 반등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 것 같고요. 요건 제가 봤던 부분이 저도 이렇게 봤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환율이 1443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지표들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요건 약간 내려왔네요. 금요일 때보다 4.154입니다. 지금 요건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4점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위치 정도 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 이걸로 해서 재료에서 올라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되게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확신이 들면 지금 이제 바닥권이니까요. 과감하게 그냥 쫙 배팅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주변에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조금 더 확인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이 자꾸 잡히고 있는데 제가 뭔가 좀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배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손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주로 이 JP모건 쪽에서 지금 매도 나오는 현상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난주에 종목을 뭘 가지고 넘어왔냐면 한일 단조 100만원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이게 또 JP모건에서 또 이해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텍 같은 경우는 한 1.4% 올라갔는데요. 한일 단조는 이제 하락해 버렸습니다. 계속 파니까 매도를 하니까 이것도 한 3점 몇 프로 빠졌다가 3점 몇 프로 그냥 4%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마지막에 들어 올려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도를 하니까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 목요일날 손절했을 때 이 현상이었거든요. 태경 BK였는데요. 그때 계속 지금 지금 태경 BK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죠. 이게 목요일날 제가 태경 BK 10% 넘게 빠졌을 때인데요. 이렇게 흘러내려 버린 겁니다. 쫙 계속 이때 외국인이 거의 태경 BK를 얼마나 매도했냐면요. 목요일날 10만 주, 그 다음 금요일날 46만 주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 다 팔아버렸어요. 이때도 JP모건 쪽에서 매도를
했었었는데요. 오늘도 오늘은 지금 어디서 매도했는지 오늘은 또 살짝 또 이쪽에 매수에다가 또 실어놨네요. 이 JP모건 이 증권사가 지금 아주 단타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매매할 때 그 외국인하고 지금 외국인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 옛날에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할 정도로 한번 매수하면은 꾸준하게 그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들보다 더 심하게 단타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 수익 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팔아버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이 JP모건이 그럴 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JP모건에서 매수를 했다면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음 개인들이 따라서 들어와서 올라가면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던져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단타 성향을 가진 그런 증권사인 것 같고 이상하게 지금 최근에 얘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하는 쪽에서 매도를 지금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하필이면 얘가 또 한일 단조를 제가 100만원 가지고 있었던 한일 단조를 또 매도를 해가지고 거의 제일 바닥에서 3170원에 손절해지 싶은데요. 손절시켜놓고 땡겨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되게 안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했던 거는 금요일을 제가 그 가지고 있던 거 다 정리하고 한일 단조 100만원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주말 동안에 어떤 그 북한 리스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말에는 아무 뉴스가 없었고요. 그 아침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서해 쪽에서 그 뭐 대충 스토리가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의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남한의 그 군함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그 북한 그 경고를 해가지고 북한 어선을 북으로 그 쫓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쫓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함선이 이제 그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 장사정포라 그러나요? 멀리서 오는 거 그걸 가지고 10발을 위협 사격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옛날부터 그 위험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북한 군함하고 우리나라 군함하고 같이 이제 막 그 충돌해가지고 배가 막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 서해 교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쪽 수역인데요. 그 자리가 지금 서로 간에 이게 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주장하는 경계선하고 남한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경계선하고가 서로 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백령도 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으로 맞춰가지고 약간 위쪽에다가 이제 이미 그 휴전할 때 잡혀 있는 그 선을 이제 경계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자기들 그 황해도 쪽 이게 이제 땅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요. 육지에서부터 거리로 따졌을 때 지금 선이 너무 위에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보다 훨씬 더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주장하는 그 경계선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저 위쪽을 바라보고 있고 쟤들은 북한은 아래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쪽에서 주장하는 경계선 가운데 있는 이 바다가 서로가 자기 땅,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북한 어선이 거기에 내려왔던 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괜히 그냥 뭐 길 잃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대를 보내봤겠죠. 그냥 한 대 그 자리에 내려오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바다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이제 한 대를 내려보냈을 거고 그래서 그 우리 군함이 출동해가지고 그 경고를 방송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면서 이제 우리 군함이 그 자리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밀어내려면 가니까 저쪽에서 너가 침범했다 이러고 뭐 2.5km에서 5km 정도 침범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걸로 봐서 그 폭이 대충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5km나 10km 정도 되는 폭이 그 바다가 서로가 자기 그 바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계속 그 핵심 포인트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건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핵실험 할 때까지 계속 이런 국지적인 도발을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한일 단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빅텍은 그나마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빠지진 않고 버텼는데요. 이 한일 단조가 JP모건 여도 계속 팔아먹으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들어 올려갖고 그나마 뭐 이 차트 모양은 회복을 시켜놓고 끝나긴 했지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상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손절해 버렸습니다. 제가 그 야근하고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시장을 딱 봤는데 그 갭으로 떴다가 좀 밀리는 느낌요. 코스닥 지수인데요. 아침에 갭으로 이렇게 떠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약간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했고 쭉 밀어 올리는 것 같으면 웬만한 종목들 매수하면 올라가면 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배팅을 해갖고 이제 그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미국 증시가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1점 몇 프로 정도 떠갖고 2%대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니까요. 여기서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긴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또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금요일날 미증시가 상승했는데다가 미국 선물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갭으로 떠가지고 위쪽에서 움직였고요. 여기서 딱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피곤하기도 하고 별로 재미없는 장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그냥 그 컴퓨터 꺼버리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하루 종일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 끝날 때까지 들어갈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는 보장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향이 예측이 안 되는데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매수는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 한일 단조를 손절했습니다. 그냥 오늘 그 했는 거는 KGETS 요거 아침에 한번 해봤네요. 잠깐 해봤다가 그냥 본전에서 그냥 팔고 나왔고요. 한일 단조 가지고 있던 거 그 모두 다 손절하고 현재 그 현금 100%입니다. 다 정리해버리고. 왜냐하면 주말 동안 나온 뉴스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했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 서방 쪽의 국방장관들 그 여러 나라들하고 통화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휴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그 예상이 좀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현대해버다임이 그 대장격인데요. 최근에 한 10% 오르고요. 그다음 뭐 유신 이 종목도 강했고, 그리고 네옴시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시멘트 관련주까지도 그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 성신양해가 지금 뉴스에 이게 나온 겁니다. 네옴시티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와가지고 얘가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옴시티가 사우디에서 공사하는데 우리나라의 시멘트 회사가 여기서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배에 싣고 간다는 뜻인지, 그럼 또 이 서산 이 종목도 또 뭐 그 관련주의는 뉴스 떠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일단 오늘은 그 네옴시티 쪽으로 해서는 유신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상대적으로 한미글로벌은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들어갈 상황이 안 됐었고, 전쟁 관련주도 북한에서 도발을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전쟁 관련한 이 부분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관련주가 거꾸로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 판단으로는 어떤 방향을 예측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부터 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협상할 것 같다, 휴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 현 상황에서 보니까 여기서 그냥 휴전으로 가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휴전하자 그러고 뭐
러시아가 군대를 물리고 이렇게 할 것 같지도 또 사실 않을 것 같고 전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도발은 계속 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전쟁 관련주 들어가기도 좀 뭐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들어가기도 좀 뭐 한 상황이고 마땅히 들어갈 만한 그런 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도 안 잡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피곤해서 자고 일어났더니만 더 이게 방향을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망적인 상태입니다. 현금 100%딱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튈지. 일단은 그 금리 인상 우려감은 조금 완화됐다. 이건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나 북한의 도발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시진핑이 재집권한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 쪽이 또 그 예전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 뭐죠, 그 부동산 쪽에 그 헝다그룹인가 뭐 그 위험했던 그 부분, 그것도 그 강달러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요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 쪽 이런 쪽 불안감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또 그 강원도에 거기 레고랜드인가요? 뭐 그에서 뭐 그 뭔가 좀 불안 요소가 생겨가지고 50조를 투입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0조를 투입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좀 뭔가 안 좋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50조가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걸 이제 긴급하게 그 지원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그 50조를 돈을 풀어가지고 그 유동성 위기를 막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보니까 다 지금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주변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잘못하다가 삐끗해 가지고 만약에 그 안 좋은 쪽으로 확 가버렸을 경우에 대응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를 것 같고요. 북한이 여기서 대화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핵실험이라든가 뭐 ICBM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서해 쪽으로 그 공격을 한다거나 북한 어선을 내려보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을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선제 타격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자극을 줬을 경우에 여기서 강하게 반응을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군사적 도발 뭐 핵 실험이라든가 ICBM 이런 그 실험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래 아무 일도 없는데 왜 핵 실험한다 이러면 이제 전 세계의 규탄을 받으니까 남한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는 그 핵 실험도 해야 되고 그 ICBM도 발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당성을 찾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그 좀 지켜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요일부터 제가 계속 뭔가 꼬이는 것 같거든요. 배팅 치는 게 되게 걱정스러워가지고 종목 매수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확실히 나오면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돌아선다는 보장이 생기면 그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월요일이기도 했고 오늘은 그냥 하루 지켜보면서 관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뭐 다른 어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해서 시장은 상승적으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되게 불안한 그런 불안한 상승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